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볼 주제가 다른 말로 여기 나와 있는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대한제국이 추진한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이 성립하면서 연호를 광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추진했던 근대화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왕권을 좀 강화하면서 강화된 왕권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하는 건데, 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광무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성,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 본, 신, 참이라고 하죠. 자, 구본이라는 것은 옛날 것에 근본을 둔다. 그리고 신참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새로운 제도로 확 가자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좀 유지하면서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보겠다.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쌤이 수업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 근대화는 반쪽 근대화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근대화, 개화라는 거는 크게 쌤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죠. 자, 하나는 민주적인 체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자, 근데 이 광무개혁은요, 기본적으로 황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황제권을 강화하고 그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도 키우고요. 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방향으로는 간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절반의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러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고종의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종 입장에서는 당시 뭐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 열강들이 고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고종은 자신의 힘이 강해야 좀 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본인의 힘을 강하게 키우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부국강병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뭐 내용이 이번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여긴 주로 다 이제 황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여기 대한국 국제라고 해서 일종의 헌법 같은 걸 반포하는데요. 제일 포인트는 여기죠. 전제 군주정이다. 대한제국은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걸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 여러 근대화 개혁이 뭐 갑신정변, 뭐 갑오개혁, 뭐 이런 흐름이요. 뭐 독립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군주권을 견제하는 흐름이었죠. 군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권, 사법권 이런 걸 다 흩어뜨리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 광무개혁에서는요 그거를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황제한테 군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집중시키는 그런 흐름이 바로 이 광무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규정한 게 대한국 국제라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군통수권을 이제 황제한테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원수부라는 걸 설치하죠. 그래서 이 원수부의 대표로서 황제가 거기에 취임을 하죠. 대원수로서. 그래서 국방의 모든 일을 이제 황제가 관할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사권을 황제가 가졌으니까 그만큼 황제권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의원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내란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거 있고요. 내려가시면 그러면서 이런 갑오개혁기에 설치된 국내부 기억나시죠? 자, 원래 갑오개혁기에 국내부는요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설치했던 거였죠. 근데 오히려 고종은 이 시기에 국내부에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처를 다시 신설합니다. 자, 그러면서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내장원이라는 재정관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가 관할하던 홍삼 전매권, 그러니까 홍삼을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상업세, 세금 걷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재원들을 많이 흡수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국내부가 있고요, 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내부 산하의 여러 부처랑 정부 산하의 여러 부처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사실 정치적으로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국내부 산하에 있는 내장원이라는 그 재정기구도 있지만 정부 산하의 탁지부도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산하의 탁지부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세원도 많이 뺏어가고 하니까 오히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돈이 없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보시면요, 요 전왕국도 황제의 직속으로 옮겨서 백동아를 대량 발행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백동화라는 동전이 대량 발행되니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종 입장에서는 황제권을 강화시키면서 모든 권한을 황제한테 집중시키고 재정도 황제한테 집중시키면서 근대화 정책을 하는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혼란, 그 다음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죠.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대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철저하게 거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양전 사업이라는 것도 추진하죠. 양전이라는 건 여러분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토지를 조사해서 주인을 확인하고요.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지계라는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문서까지 발급을 하죠. 자, 이럼으로써 이제 각 지역의 토지 주인을 확인하고요. 거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왼쪽 페이지에 내장원 얘기 있었죠. 내장원에서 홍삼, 전매권, 그 다음에 뭐 상업세 이런 재원 가져오고요. 자, 그러면서 전왕국에서 백동화를 대량 발행한다는 얘기 나왔죠. 자, 그리고 양전 지계 사업을 통해서 세금도 이제 더 많이 걷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왕실에서 재정을 크게 확충하려고 했던 거죠. 당시 왕실에서 재정을 많이 확충한 거는 근대화 개혁을 하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근대화 개혁 내용이 나옵니다. 전하를 가설하고 우편제도 정비하고 전차 부설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실업학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앙은행도 설립해서 근본위 체제로 좀 바꿔보려고도 노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러한 광무개혁기의 근대화 개혁은요, 러일 전쟁이 발생하면서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당시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해서 지켜보려는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물가도 오르고 백성들한테 세금 부담도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민중의 저항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게 여기 아래 나와 있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잔여 세력이 영학당이라는 조직도 결성하고요. 그리고 뭐 일부 가난한 농민이나 상민은 활빈당이라는 것도 조직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영학당이든 활빈당이든 결국 이런 근대화 개혁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농민들이 저항 운동을 일으켰다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제국 부분의 내용은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 국권을 일제가 침탈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